안녕하세요. 요번에 얘기할 거는 제가 좀 재밌게 본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번에 재밌게 본 채널은 이정윤 슈퍼개미 분이시고, 나온 영상은 채널은 신사임당에 나온 겁니다. 네, 그거를 제가 아마 밑에다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내용도 좀 좋고, 제가 좀 따라다니는 분이 이제 트렌드가 어, 그 인피니티 투자자문 그 박세희 그분도 좀 따라다니다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정윤 이분에 꽂혀서 또 따라다니고 김정한 슈퍼개미 분은 가다가 한 번씩 라이브 채널도 보고 하고 전체적으로 좀 다 얘기 드리면 또 돈이 되는 투자 돈투도 재밌게 보고 있고 요즘에 중국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안 보고 있는데 오늘 그분은 많이 바쁘신가 본지 좀 채널에서 포스팅을 많이 올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스팅을 많이 올리시는데 요번엔 또 고등학생 무료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을 지원 받아서 그리고 10명을 좀 그 고등학생들 위주로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고등학생 분이 설마 없으시겠지만 제 채널에 10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있으시면 그거 지원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뉴욕 주민인가 뉴욕 시민인가 여성분이 하는 채널도 엄청 주식한데 투자한데 좀 도움이 돼요. 그분은 미국 쪽에서 투자 쪽에서 일하신 분이셔가지고 좀 말도 잘하시고 음, 많은 좀 다방하게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분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어, 그리고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시면 바이오의 귀를 좀 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내용은 힘든데 가신길 TV라고 추천드립니다. 어, 그분은 좀 좋은 사유라고 할까? 그 시작점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의료 쪽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셔가지고 어, 이전에는 좀 그쪽 분야를 아예 모르다가 궁금증이 생기셔가지고 계속 공부하신 분인데 내용을 보면 엄청 힘들어요. 가다가 이제 컨텐츠 자체가 이제 짧아서 이제 잠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짧은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핵심을 많이 찝으시는데 이게 다 바이오 월딩이랑 그 언어랑 그리고 수많은 그 타입이랑 그리고 어 회사랑 그리고 막 임상 이걸 보면 약간 이제 하다가 띠링띵 하면서 끝나요. 가는 게. 근데 그분은 이제 바이오 과정에 만약에 바이오 쪽에 좀 궁금하시면 그 채널을 보면 좀 배울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또 따로 또 보는 분 있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한 분 더 있었는데 그 또 이제 인터뷰하는 분 한 분 더 있는데 그분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이제 좀 왔다 갔다 이제 돌아보는 편이고 어 뭐, 뉴스 매체 같은 경우에는 포브스 요즘에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이제 인기가 좀 편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무료기도 해가지고 좀 저도 편하게 거기에서 좀 취득하는 거고 그리고 트위터 요즘에는 또 트위터 깔아가지고요. 일주일 전에 트위터 깔아서 수많은 분들을 추가했죠. 일단 나녹스의 대표 우리 란 형님을 란 CEO님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나녹스는 추가 안 했어요. 나녹스 추가 안 하고 테슬라 추가하고 도널드 트럼프 추가하고 어, 테슬라 추가하고 또 일론 머스크도 추가하고 제프 베조스랑 아마존도 추가하고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이 이제 요번에 뭐 드론 영상을 한번 보셨어요? 드론 영상을 나와서 하는데 이제 키링 있죠. 키링이라고 이걸 컨트롤하는 건데 집에 도둑이 오면 알람 같은 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이 드론이 떠가지고 윙 해서 그 위치로 가요. 가가지고 도둑 얼굴을 찍어요. 이렇게 딱 이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원 확인도 할 수 있고 도둑 신원 확인도 할 수 있고
경찰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익한 경보 시스템이지 않나? 근데 만약에 밤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경보 아무도 집에 없는 상태에서 되는 건지 그럼 뭐 자세한 거는 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아마존도 이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기들을 다 이제 좀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치 시즌이어가지고 트위터의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의 워딩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진짜 참 다양한 얘기를 해요. 엄청 많은 제가 몰랐는데 엄청 많은 트위트를 올리니까 필터링을 하고 싶은데 필터링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뭐 트위터에 그렇게 많이 정신은 뺏기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슈퍼개미 이정윤 분이 한 말이 있는데 일단 되게 이제 전반적인 거예요. 전반적인 거고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하나를 찍지는 않는데 일단 사람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이제 매매 스타일이 있고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투자를 할 때 평가를 해야 된다. 나만 잘하는 성공 비법이 있고 내 멘탈리티에 맞는 어, 그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 매매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는 이제 기간이죠. 매매는 하루하루 아니면 뭐 한 몇 주 아니면 몇 달 안에 이제 다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 투자는 이제 주로 몇 달, 몇 년 이렇게 되는 그걸 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 저도 요거에 대해서 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그래도 좀 변동성이 엄청 남는 거를 이제 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4일 거를 20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할 거를 며칠 안에 그걸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잖아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할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는데 이게 4% 떨어지고 6% 떨어져도 그 안에서는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잖아요. 근데 종목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방향이지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 한데 그 단기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몇 분 뭐 아니면 하루에 걸쳐서 생각하는 거를 그 짧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반응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랜 피리어드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그거 맞추는 것도 운이 많이 필요해요. 뭐 1년 아니면 뭐 20년, 10년, 20년 가면 좀 그런 변동성이 더 준다고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게 있고 그 사람에 맞는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냐? 계속 테스트해 봐야죠. 내가 그 종목을 공부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 종목이다, 안 맞는 종목이다 라고 평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으면 거기에서 내 믿음 하에서 내 그 결정 안에서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투자하는 방식이 뭐 되게 단기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봐서 기술적으로 그래프가 좀 안 좋은데 분명히 기업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모멘텀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볼륨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축이 다시 이렇게 뭐 WYZ 뭐 이런 게 XYZ 뭐 하면서 다 올라갈 것 같다라는 자기만의 그 판단력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다 배팅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돈을 넣어봐야지 안다. 내가 이거를 경험해봐야지 안다라는 거였고,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격도 있고, 그리고
추세 매매, 성장주 투자를 이분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추세가 좋으면 그리고 또 이제 성장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좀 투자하는 타입이고 이분은. 근데 또 반대분은 이제 추세 하락 추세 이제 역배율 인버스죠. 인버스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게 맞는 사람들이 틀려요. 이제 풋을 잘 잡는 사람이 있고 콜을 잘 잡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스타일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알려면 계속 투자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떨어질 것 같다를 잘 맞추는 사람인지, 올라갈 것 같다는 거를 잘 맞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올라가는데 얼마나의 상승폭을 먹는 사람인지, 내가 그날 30% 올라갔는데 내가 2%만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락을 많이 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1%만 하락을 이제 방지하는 사람인지. 그럼 그걸 또 조합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수익률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해가지고 계속 조절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요즘에 상승을 잘 잡으면 상승 구간을 더 먹으려고 그걸 더 늘리면 되잖아요. 내가 원래 3% 정도를 계속 먹었는데 계속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뭐 8% 10% 되는 종목을 계속 잡으면 그 다음부터 한 6% 잡고 아니면 8% 잡고 이걸 계속 늘리잖아요. 거기에 반면에 마이너스를 좀 못 잡으면 좀 계속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장이 이제 장과 좀 무관하게 좀 마이너스 구간을 놓친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나면 엄청난 손실이 난다. 나는 4%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줄 알았는데 10% 15% 떨어진다. 그러면 마진선을 이제 한 4%에 무조건 그어놓고, 아니면 5%에 그어놓고, 아니면 마이너스 2%에 걸어놓고, 이렇게 계속 어떤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결론은 되게 베이시스인 이분의 베이스 디얼에 있는 거는 트라이얼 앤 에러다. 트라이얼 앤 에러.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성공의 길로 포뮬라를 만들어 가는 거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모든 주식의 책임은 나한테 준다. 개인한테 주고, 그 누구도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저도 뭐 다른 사람 믿지 않고 조언은 감사하게 받지만 결론은 제가 내려요. 그 누구한테 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심지어 주위에서 뭐 야 이거 왜 투자 안 했어? 이거 진짜 엄청난 종목이야. 내 수익률을 보장해. 그러면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많이 먹어.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다음에 깔끔하게 안 맞으면 안 가고, 맞는다 싶으면 이제 제가 아는 종목인 경우에는 이거 뭐 괜찮은데 이런 이유로 투자를 안 했어. 이런 이유로 내가 행동을 안 하고 있어. 이게 내 티어리야 라고 얘기하면 다른 애가 반박을 주던가, 아니면 반박을 못하면 저도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그 이유에 맞게. 근데 다른 경우에 내가 모르는 종목인데, 생소한 종목인데 좋다고 하면 제 원칙이 그때 들어오죠. 내가 모르는 종목을 들으면 30분은 바로 투자하지 말고 좀 공부했다가 잠깐이라도 겉핥기라도 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자. 근데 그 기간은 무조건 미니멈 30분. 미니멈 30분. 한국장에서는. 외국장에서는 생각 오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또 삼성전자랑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언택트 해가지고 갑자기 온 장이 아니라 이미 센 종목들이었어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까지는 좀 말 못하겠지만 네이버, 카카오하고 뭐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이 있었죠. LG화학도 좀 늦게
왔는데 늦게 들어왔으니까 시대주라고 약간 평가가 안 되면서 지금 좀 계속 하락 조정을 먼저 올라왔잖아요, 네이버가. 나중에 LG화학이 올라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들은 이미 조정을 당하고 있는데 단가 측면에서. 근데 LG화학은 아직 단가 측면에서 충분히 받았나 안 받았나 라는 거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점에서 좀 재밌었던 게 좀 마음에 와닿은 게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주가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사람들이 시장에 평가할 때 이게 좀 제대로 왔나,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 금액으로 내려왔나, 진짜 싼 가격인가, 우리가 느끼기에 싼 가격이 왔다는 거는 진짜 이렇게 밑에 점에 사람마다 또 틀리죠, 잡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싼 지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어도 어, 그 기간이 이게 좀 제대로 왔나, 그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장이랑 이런 시클리컬 사이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기간을 다 보고 맞으면 이제 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대주는 오를 거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고, 저도 롱에 동참합니다. 지금 어, 미국장이랑 한국장이랑 전체적인 증시는 이분이 말하는 게 대세 상승장이 5개월에 끝나지 않는데요. 5개월이 끝난 적이 없고 한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 반도 안 왔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하반기에 상승장이 올 수 있는데 불안 요소가 이제 한국에서는 3억 한도죠. 대주주 3억 한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탈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장이 엄청나게 플럭츄에이트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개인한테서 엄청난 어, 수익 구간이 될 수 있어가지고 3%가 넘으면, 아니 3%가 근데 그러니까 3%가 넘으면 대주주가 돼가지고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 말은 그때 주식 덤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 되기 전에 이제 슬슬 덤핑해가지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살 수도 있고 하는데, 덤핑을 막 하면 그때 또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거의 월말까지도 들고 있어서 지금 좀 놀고 있어도 충분히 그 기회가 또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어, 그 팔아야 되는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까, 그리고 장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어, 생각도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팔고 나는 이걸 어떻게 더 싸게 이제 맛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참 재밌어요. 이런 이분들이 생각하는 법이랑 이제 어,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 정신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논리점이 딱 있으면 그 주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제 가지들이 열리는 건데, 그 한 포인트 포인트들이 되게 깊어요. 네, 깊이 찔렀어요. 깊이 찔러 놓은 생각들이고 가지들도 되게 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제 아이디어를 몇 개 좀 습득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도 이거를 슬슬 심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제 구독자분들도 이런 부분은 계속 배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저한테도 계속 말해주세요. 저도 어,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거 있으면 이 채널 저 채널 계속 보는 게 좋으니까, 계속 댓글을 재밌게 보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저도 참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은 올해는 좀 청약 열풍이 이어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청약 열풍은 어느 시점에서 끝날까? BTS가 마지막 청약 열풍일까? BTS가 끝나면 이제 뒤에 뭐 카카오 뭐 그거 하나 뭐 파이낸스인가 그 있잖아요. 증권인가 금융인가.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 더 있는데 일단 BTS가 엄청 크고 BTS는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대해왔던 상장이기 때문에 이 빅피쉬가 한번 오면 그 다음에 그 청약금은 다 어디로 갈 건가? 이제 다 대부분 빠지는 게 맞아요. 들어왔던 그 예탁금이 이제 그때 확 늘었다가 이제 또 빠지는데 그 청약 끝나고. 근데 그게 음, BTS 다음에 있나? BTS 다음에 이게 올까?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다시 이제 투입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청약이 끝나고 다시 이제 랠리가 슬슬 오면, 왜냐면 미국도 이제 대선도 슬슬 슬슬 끝나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에 그 presidential discussion인가요? 그 서로 대선 후보끼리 그 토론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끝나면 물론 두 번째까지 기다려야지 그래도 좀 윤곽이 잡힌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첫 번째 거지만 요번에는 그거를 보면 BTS 시간이랑 다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가 되면 트럼프는 결과 나올 때까지 어, 좋다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말 하면 갑자기 트럼프한테 엄청 유리하다가도 불리해질 수도 있고 재밌어요. 예, 이게 계속 보는 게. 그래서 대세장 얘기하고 그거예요. 옛날에는 약간 본인이 책을 두 권을 쓰셨는데 옛날에 주식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책도 랭킹이 된단 말이에요. 랭킹이 되는데 옛날에는 부동산 책들이 더 위에 엄청 있었대요. 왜냐면 그 둘이 섹션이 비슷하잖아요. 그 투자랑 그 뭐 자산 관리 이런 쪽이니까 뭐 대체 뭐 투자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부동산이 투자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투자가 위에 있고 부동산이 밑에 있대요. 하위래요. 그 리스트를 보면 그 책의 인기 순위도를 보면. 근데 이 말은 주식이 인기가 더 많이 있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주식에 들어오고 있고 일반인들도 이거는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전 세계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심지어 미국에는 그 되게 다이버스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카케이션 그 백인들이 많았으면 이제는 히스패닉이랑 이제 흑인들이랑 이제 뭐 동양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비중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상이 이제 주식으로 돈 벌 기회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평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물론 이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다른 패러다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패러다임이라는 게 또 다른 기법으로 이제 돈을 이제 벌 타이밍이 나올 거다. 이제 뭐 옛날에는 애널리스트 이런 그 언디스클로스한 그 지식 부대를 이제 사람들이 액세스하려고 증권사에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어, 매매를 하는 게 더 편하니까 HTS가 없으면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MTS의 세상이잖아요. MTS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도. 그리고 막 걸어다니면 뭐 아주머니랑 식당에서 밥 먹으면 주위에 막 주식 막 뭐 넣고 몇 퍼센트 먹었는데 다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어요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랑 편하게 주식을 얘기하고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게 저는 참 즐겁고 저도 이거를 배워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벌면 너무 즐겁잖아요. 사람들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면 새로운 뭐 성장주, 새로운 그 비전이 생기겠죠. 이제 몇 년 후면 그러면 그 비전은 뭔가 그 넥스트 뭐 페이스북,
근데 페이스북은 너무 짧았으니까 엄청 넓게 봐서 애플이 어 아마존이랑 병합될 가능성, M&A가 될 가능성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0년 후에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쓸데없는 생각.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엄청난 베팅일 수 있어요. 나는 아마존이랑 애플이랑 병합할 걸 30년 안에 2042년에 병합을 할 거니까 내가 지금 투자해서 엄청난 서플러스를 먹을 거야. 내가 엄청난 그 이득을 볼 거야. 그것도 괜찮은 메소드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존이랑 좀 틀린 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다른 세상이 될까도 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올까, 내가 내 수익을 어떻게 늘릴까도 계속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런, 이분이 계속 이정윤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강병찬 회장님도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랑, 수많은 분들이 계속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전 세대에 성공적이었던 사람들이 계속 지식을 일반인들한테 막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그, 태양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양 뭐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던데 그 이제 좋은 영향을 이제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돈 벌어야죠. 한국은 돈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미국 가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자본에 미국에 가서 회사를 키워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우리도 미국만 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더 같이 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윈윈 시츄에이션이죠. 어, 왜냐면 저는 한국 증시가 이제 좀 올라가려면 좀 많은 발전이 이루려면 중국처럼 그렇게 좀 나눠서 상장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은근히 그 미국에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뭐 SK텔레콤인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상장 안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몇 주 유동성이 좀 별로 없다고 하는데 ADR 방식으로 좀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특별히 삼성전자가 이제 좀 나스닥 쪽으로 아니면 미국의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하여튼 나스닥 쪽으로 이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 마켓이 또 이제 또 자라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낮은 거 보니까 좀 한국 시장에서 인정해 주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나. 이거 혼자만 다른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라리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좀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든 해야지 전체 그래야지 좀 상승이 또 오지 않을까. 뭐 그 전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도 뭐 삼성이 그렇게 하던 말던 카카오랑 네이버랑 어 이런 주식들이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을 참 잡기 힘드네요. 네. 타이밍이란 거는 요즘에 저 같은 한국에서 할 때 요즘에는 좀 안 잡히니까 일부 금액은 완전히 단타, 막 분당 단타해요. 이렇게 몇 분에 몇 분씩 왔다 가가지고 단타를 하고 어떤 주식은 이제 조금씩 사놔요. 그러니까 뭐 LG화학이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2차전지랑 아니면 어, 그 친환경 사업 뭐 하나솔루션 뭐 CS윈드, LS 에너지 뭐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이런 군들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씩 사놔요. 조금씩 사면 떨어져요. 그러면 물타기를 해요. 근데 물타기를 한 이제는 좀 많이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한 4, 5% 떨어지면 그때 이제 좀 조금만 더 사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조금만 더 사고, 이제 오르면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고 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어, 약간 좀 그래프를 더 보고, 이제 많이 올라도, 왜냐면 아침이랑 점심이랑 또 틀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저점을 잡아가지고 하루하루씩 좀 나눠가지고 이제 투자를, 그리고 일 동안 계속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매수하는 관점을 갖고 있고, 단타는 그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싸우다가 아침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하다가 완전 탈진합니다. 네, 탈진해요. 그거 끝나면 얼굴에 핏기가 다 없고, 중간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 샤워실도 있거든요, 화장실에. 샤워도 하고 나오고, 난리입니다, 난리. 뭐 한 이 정도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선물 옵션이랑 파생 상품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선물 옵션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몰라서, 이건 리스키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좀 매니징을 좀 너무 리스키하다는 얘기도 많고, 이제 저 같은 초보가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되게 위험이 더 높아요. 왜냐면 주식은 모르고 들어가도 리스크가 많잖아요. 아니, 리스크가 그렇게 변동성 너무 많은 종목에만 안 들어가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옵션은 진짜 1010이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 코딩처럼 1010 해가지고 0 아니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여가지고 내 그 그 투자금을 100% 손실할 확률이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 거의 동전 돌리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주식은 원금을 다 잃어버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전 코인 플립처럼 50%는 아니잖아요. 물론 동전이 50%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동전 돌리고 50%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옵션이랑 주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사람 생각도 많이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훨씬 더 리스크가 많아서, 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익히는 게 나쁘지 않나. 저도 이제 옵션을 공부해 봤는데 미국 옵션을 보다 보니까 한국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이 선물 옵션 이런 어 장들이. 어 그래서 저는 좀 주식에서 이제 콜옵션이랑 풋옵션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힘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제대로 아직 깊게 찾아봤는데, 이제 검색을 한 3, 40분 해봤는데 제대로 제가 원하는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미국 주식에 가가지고 미국 거에 뭐 계좌 등록해가지고 콜옵션, 풋옵션도 할 수 있는지는 또 아직 찾아보지 못했지만, 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좀 저녁에 요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이정윤 슈퍼개미 이정윤 맞죠? 네, 이정윤 이분의 그 유튜브 영상은 제가 아래 디스크립션에다가 남길 테니까 링크 꼭 가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